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또 3분기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분기, 월, 정말 피곤한데 이거 몇 번 지나가면 1년이 정말 후딱후딱 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요거 신경 쓰느라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성장과 관련된 지표를 채우시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이게 저는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올해는 사실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이제 매출은 다 늘어나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근데 이게 마냥 달가운 상황은 아닌 것이 전체 시장이 커져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시장을 후퇴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많이들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온라인 시장이 이제 기존에 비해서는 과하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또 그냥 개인적으로는 올해 이런 이슈 때문에 매출이 어쨌든 성장을 할 텐데 내년에 여기서 또 성장해야 된다는 게 회사의 목표일 거라 참 달갑지만은 않겠네요. 네, 회사의 성장은 회사의 성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연봉이 오르느냐 이게 그쵸. 중요하죠. 맞춰서 올려주기만 한다면야 또 감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69회 때 물건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주변에 반응들 없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빅 선물을 받았어요. 또. 빅 선물. 네, 뭐였냐면 제가 이번에 50번째 생일을 얼마 전이셨죠? 네네네. 그쵸. 맞이했는데 이제 집에 조카들이 놀러 왔는데 이제 얘 엄마가 이제 제 동생이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둘에게 시간을 주자. 그래서 둘이 옥상에 올라가다 내려왔는데 집을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폭죽이 떠지면서 집 안에 막 이렇게 풍선들이 막 붙어 있고 제가 평생 처음 받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달 동안 안 치우기로 하고 지금 그대로 풍선들이 매달려 있는데 너무 웃긴 게 풍선이 갑자기 있는데 하나씩 터져요. 얘가. 그럼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거 이제 헬륨 같은 거 넣어놓잖아요. 이벤트 할 때. 그럼 이제 풍선이 처음엔 천장에 있다가 한 이제 허리춤 정도로 내려옵니다. 헬륨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간 이게 기괴한 모습이 돼요. 풍선이 이 천장과 땅 사이에. 그렇겠네. 야, 그런 이벤트 얘기 참 오랜만에 듣네요. 네, 저도 평생 처음이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진짜. 착하다,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조카들이 해준 거예요? 네. 아니, 느낌님도 이제 얼마 안 남잖아요. 이제 자제분께서 이제 곧 편지도 쓰고 이럴. 저희 딸이요? 네. 저희 딸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후다닥 1세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잖아요. 네. 제가 3권의 후보를 가져오면 두 분께서 한 권의 책을 골라주시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본격적으로 후다닥 1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책 빨리 1세를 다 팔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후다닥 1세이고요. 오늘 후보작 3종은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책이었어요. 차례대로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책은 장혜영 작가의 책 사라지지 않는 간판들. 부제가 오래된 한글 간판으로 읽는 도시예요. 네. 그 작가가 그 옛날 간판들 이런 게 남아있는 가게들 한 10년 이상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간판에 대한 이미지와 그 가게와 또 사람에 대해서 얽힌 얘기들 이런 걸 이제 담아낸 책인데 이게 그냥 사진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봤던 간판들 있잖아요. 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야? 근대화 연쇄점 막 이런 거. 여기 그 지금은 안 쓰는 말들도 있죠. 뭐 이제 웨러프 기법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사진에 빌딩 빌딩 딩이 아니라 빌딩. 네, 뭐 이런 식으로 쓰인 것도 있고. 그렇구나. 뭐 간판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극장에 이제 포스터 네. 이렇게 간판 큰 거 네.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것도 사실 네. 그런 느낌일 텐데 뭐 하여튼 그런 옛 추억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책이었고요. 저는 넘겨보면서 그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동네에 가끔 가보는데 그 동네만 개발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 제가 정말 그 부모님 심부름으로 가서 기름 이렇게 통에다가 사서 오던 그런 가게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네, 땡땡 석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석유랑 얼음이랑 꼭 같이 팔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그게 다 좀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하니까. 그리고 그 동네 이제 명비디오라고 그 가게는 너무 신기한 게 이미 제가 그 마을을 떠나기 전에도 비디오 가게는 이제 하락 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 자체가 개발이 안 됐잖아요. 개발이 안 됐다라는 건 이제 상업적 가치가 높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망한 이후에도 10몇 년째 다른 가게가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간판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뭐 장군의 아들, 뭐 바이오맨, 뭐 이런 걸 영웅 본색 막 이런 거. 네, 숱한 정말 비디오 이런 작품들을 빌려왔던 이 기억이 나는데. 바가라디님과 저는 비슷한 세대인데 저희는 WWF를 많이 빌려왔어요. 그게 무슨 미국 프로레슬링. 화별로 막 주제와 스토리 그렇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집에서 막 그 보면서 따라하고. 그렇죠. 대가리 깨지고 막. 매니아 애들은 막 자기들이 음악도 외워가지고 막. 그걸 비디오로 빌려봤어요? 네, 비디오로 대여해줬었어요. 그리고 워리어 막. 여기는 다 이제 서울에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모래시계를 이제 TV로 본 사람과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본 사람이 이제 딱 물어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수도권에서 자란 사람인지 그렇지. 아닌지가 바로 구분이 되잖아요. 모래시계가 수도권에서만 나왔어요? 당시에 이제 이제 SBS가 서울 방송. 그때는 서울에 살았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걸로 딱 서울에 살았구나. 이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군요. 어쨌든 사라지지 않은 간판들. 네. 두 번째 책은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나온 강상우 작가의 책 김군을 찾아서인데 이 책 정말 흥미로운 책이에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많이 알려졌어요. 상도 많이 받고 그걸 바탕으로 책으로 쓴 건데 뭐 이런 거예요. 그 정말 그냥 김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미상의 인물인 거죠. 네. 이제 5.18 때 이제 시민군의 여러 사진 중에 이제 남겨져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에 대해서 막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사실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북한군에서 온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감독이 이 김군 도대체 누군지를 이제 당시에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 100여 명 넘게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 플러스 그게 해석되는 과정 자체가 사실 우리 현대사의 얘기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풀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결국 이제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이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이제 그 중에 막 찾아가는 과정 스릴러적인 요소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북한군이 아니라 이제 시민군으로 이제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네. 이제 우리가 5.18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과 다른 거예요. 이 이미지가 조금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는 시차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관점의 차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골라봤고요. 세 번째 고른 책은 제목이 정말 재밌어서 저도 나오자마자 살펴봤는데 싸움의 기술입니다. 근데 이 부제가 모든 싸움은 사랑 이야기다. 네, 저자가 미술 치료사이자 뭐 심리 치료사, 예술과 치료를 같이 하시는 분인데 지금 제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분이 이제 싸움을 우리가 막 피하려고만 하고 너무 폭력이 수반되는 이런 행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정성 들여서 싸움에 임해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싸우려면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잘 싸우려면 싸움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정말 어떤 그 분출하지 못한 어떤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오가는 이제 과정을 관계 속에서 겪어보려면 제대로 겪어보려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하는 책인데 요거 제가 세 권을 골라봤는데 두 분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어요? 저는 원픽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의 원픽은 싸움의 기술. 왜냐하면 부제가 너무 땡겼어요. 모든 싸움은 사랑 이야기다. 당사자의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이랑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보통 네. 저기 되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싸우지 않는다. 아니 이거는 증언을 해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이고요. 네. 그럴 리가 없다라는 분들도 저와 남편을 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관계도 있구나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뭐냐면 싸움이나 관계에 대해서 요즘엔 너무 거리두기나 이렇게 적정한 거리, 뭐 적정한 온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 맞으면 내가 왜 걔를 계속 봐 이런 게 너무 지배적인 정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정서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 저에게 딱 꽂히는 정말 나를 한 방에 훅 낚는 제목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픽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쿨한 태도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 네네네, 약간 어색함 이런 것도 네네네. 있으신 거구나. 김느낌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싸움의 기술이 제일 흥미로워서 김군을 찾아서는 사실 저의 취향은 아닌 책이고 사라지지 않는 간판들도 제가 예전에 그 간판 관련한 이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너무 많이 봐서 굳이 또 보지 않아도 되겠다. 간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간판이 사실은 그 한국은 간판을 만들 때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편이에요. 대부분 그 업체 그냥 홍보사 맡기면, 같은데 그냥 맡기는 거죠. 네. 알아서. 네,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감동을 주는 간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피곤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싸움의 기술. 네. 잠깐 딴 얘기인데 황주부님께서 어렸을 때 네. 그 활자 이전에 이제 손으로 쓰는 간판들 많이 보셨던. 네네네네. 저희 많이 때도 봤지요. 많았어요. 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 참여연대 있는 동네가 이제 경복궁 근처거든요. 이 동네에는 그런 거 하네요. 저 여기서 컸는데 참여연대 뒷골목에 가면 얼음 팔던 집이 있어요. 얼음. 그 집은 또 얼음이라고 안 하고 얼음.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왜 보면 유리창에 손으로 그러니까요. 글씨를 쓴 게 되게 많았어요. 페인트 같은 걸로. 페인트 같은 네네네네. 걸로. 빨간 페인트로. 그래서 그런 게 막 새록새록. 여기 되게 그 핫플레이스가 됐던 대호 서점도 네. 거기도 손으로 쓴 간판으로 대호 서점 이렇게 돼 있었죠. 사라지지 않는 간판들을 골랐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지만 저희 오늘 후다닥 1세 주제책으로 고른 싸움의 기술 이야기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오늘 후다닥 1세 주제책은 싸움의 기술입니다. 샨티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정은혜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 정은혜 저자의 소개를 잠깐 드리면 예술가이며 치료사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활동하시면서 미술치료사로 지냈고요. 또 한 10여 년 전부터는 제주도에서 생태예술가이자 미술치료사로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도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될 줄은 본인도 아마 모르지 않으셨을까 예상 못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치료나 뭐 이제 명상, 뭐 마음 이런 거 얘기할 때 사실 싸움은 좀 거리가 먼 이제 어떤 활동에 속하죠. 마음의 평화 막 이런. 네, 그것보다 이제 멀어지는 게 이제 좋은 건데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은 이제 크게 뭐 한 세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까? 일단 앞부분 이게 좀 저는 호호가 갈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런 입론에 대한 얘기들이 재밌는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2부부터 바로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 초급, 중급, 고급이 한결 재미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두 개가 약간의 느낌이 이제 차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다르죠. 온도도 다르고. 네. 황주부님 어떠셨어요? 저는 앞부분이 정말 재밌어요. 우리는 왜 싸울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과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았고요. 정작 싸움의 기술편은 저는 그렇게 흥미롭진 않았어요. 네, 흥미롭진 않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무리말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이 가진 태도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읽으면서 이제 책을 파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이거 이 제목에 혹한 사람들은 이거 일부를 못 넘어가겠는데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마음이 급한 분들. 네. 그리고 이 제목에 혹했다면 사실 이제 2부가 확 나오고 이제 그 일부의 입론 얘기는 좀 더 천천히 풀어가거나 중간중간 섞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저도 제목을 좀 잘못 지었다라는 뇌는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싸움의 기술 하면 이게 내가 지는 싸움의 기술을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기는 싸움의 기술을 얘기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인상을 주기가 쉽고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랑은 오히려 거리가 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목을 좀 잘못 뽑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 입론 부분에서 이 책이 한국 사회에 참 유효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제 싸워야 할 때는 잘 안 싸우고 대부분 이제 참고 넘어갔다가 그걸 막 모으고 모았다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한 번에 이제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끼리 왜 싸우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다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에서 그냥 내가 하기 싫다. 요즘 예를 들면 마스크 같은 경우 정말 다툴 일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다퉈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에게 좀 필요한 싸움이라는 게 싸움의 기술이라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일단 갈등이 좀 피곤하고 특히 답 없는 갈등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으면 좀 그런 부분은 즐기는 편인데 뭐 영원히 답이 안 나오는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은 그냥 한쪽이 참거나 넘어가는 게 속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예를 들면 그 사람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해결이 안 될 문제에 가깝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게 모두가 정말 힘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어떤 사무실에서의 뭐 생활 소음 같은 거. 그 사람이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주의를 드릴 수도 있고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회사에서 개인 공간을 넓혀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한 이거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좀 서로 좀 참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싸움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인 거죠. 네. 아, 이게 결론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서. 저는 정말 싸움을 거의 안 해요. 저도요. 네. 싸움을 왜 안 하시죠? 저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제 많이 저의 옛날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기술이 뭐야 ABC를 내가 배워야지 이런 마음보다 책을 그냥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이 저자의 안내대로 뭐냐면 내가 나의 과거, 나의 싸움의 역사나 내가 이럴 때 정말 이랬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남편하고의 관계 어쨌든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랑 우리 엄마 아빠보다 오래 산 사람이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에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항상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 생활 패턴의 차이 때문에 저희는 그게 청소였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결정했냐면 아쉬운 놈이 하자. 근데 그때 제가 놓친 게 있어요. 내가 더 아쉬울 거라는 생각을 상상도 안 했던 거예요. 나는 왜 안 하셨죠? 나는 난 참을 수 있어. 넌 못 참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의외인데? 제가 정말 못 참을 거라는 거를 상상을 못했죠. 그러고 나니까 너무 부당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실랑이를 했는데 우리 남편의 입장은 뭐냐면 나는 네가 뭐라고 말해도 청소를 할 생각이 없다요. 나에게 너무나 무의미한 노동이고 차라리 그러면 그 노동을 우리에게서 분리하자.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가 오셔서 청소하는 걸로 결국 결론이 났어요. 좋네. 근데 이제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저희 집에 아주머니가 오시지 않고 저희가 각자 청소를 하는데 지금은 그걸 갖고 싸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살면서 저는 어떻게 된 것 같냐면 우리가 싸울 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싸울 일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싸운다기보다는 내 상태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싸움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초반기는 어떻게 보면 기싸움. 왜 신혼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초반에 기선을 제압해야 나중에 평화롭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으면서 결혼을 했는데 아마 그런 영향이 되게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저의 짝지잖아요. 내 인생의 굉장히 파트너인데 이 친구랑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저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해결의 관점으로. 해결할 수 없어? 해결할 수 없으면 묻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찾던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는 싸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라는 게 보통 나랑 상대가 그대로 부딪히는 거면 저는 뭐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거나 내가 그냥 그건 감내하겠다. 주로 후자를 선택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 간명한 면이 있는데 저도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잖아요. 어떤 두 사람의 갈등을 이제 중간에서 해결해야 돼야 될 때 근데 이게 어떤 경우는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렇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또 어려움을 또 호소하는 분은 뭐 그거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지금 견디기가 어렵다. 근데 이건 이런 상황을 도대체 참 정말 제가 지금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핵심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마지막 마무리 글을 읽으니까 사실 핵심은 그러니까 애초에 수평적 두 사람이라면 네네. 두 사람의 싸움이 서로의 정체성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퇴로도 있고 진로도 있고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의 많은 싸움은 그런 수평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수직적, 권력적 관계거나 도저히 한쪽이 다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관계에서는 사실 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전 사실 책을 중간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싸움의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평적 관계면 지지고 볶다가 뭐가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굳이 싸움의 기술까지 그렇게 막 엄청난 비기까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 말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핵심적인 그걸지도 모른다. 사실 많은 부분 싸움의 기술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도 아마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에 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저자분이 본인의 지난 싸움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반성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중에 가장 와닿았던 얘기가 이거예요.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그를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서기가 쉬웠다. 가르치는 것은 타인을 돕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이 나를 보거나 판단할 수 없도록 방어적인 위치에 서는 것이기도 하다.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경우 선배나 상사나 하여튼 이런 자리에 더 많이 서게 되는데 요즘에 너무 맞는 말 같더라고요. 가르친다는 것이
그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맞아. 이제 그 상대한테는 뭔가 이제 논쟁이나 문제를 따져 묻거나 한번 싸워볼 만한 이제 대상에서 완전히 한 걸음 벗어나 가지고 되게 이렇게 어르신처럼 현자처럼 지혜 말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저한테는 요즘 제 상태랑 비슷해서 그런지 와닿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두 분하고 굉장히 극명이 다른 감상.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일단 싸움 굉장히 즐기고요. 그렇죠. 좋아합니다. 이유는 저는 이제 인연을 믿는데 내가 여기서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우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한테 매너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저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불교에 보면 이제 약간 뭐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가짐을 가질 때 내가 뭔가 하나의 돌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걸 다 이게 용인해주고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오만한, 왜냐면 그걸 제가 평생 지킬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싸움을 저는 이제 좋아하고, 싸움 왜 해야 되냐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라는 게 말이 막 이렇게 주먹 다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심화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게 평등한 관계이든 아니면 약간 수직적인 관계이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사실 자연 상태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싸움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전반부도 저는 충분히 좋았어요. 근데 후반부가 좀 더 좋았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왜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가령 여기 보면은 쓰러진 사람한테는 밟는 게 아니다. 두 번 찌르지 말고. 두 번 찌르는 게 아니다. 그치. 근데 이거 모르거든요. 사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자들이 처음에 자기 이제 어떤 특히 이제 진보 성향의 기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기자가 되면 그렇지 못한 사례를 만났을 때 굉장히 신랄하게 그렇죠. 몰아붙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근데 몰라요. 그때는 필요 이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때는 마치 굉장히 싫어하는 벌레를 만난 애처럼 저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그 친구가 소속되어 있는 매체가 제대로 된 매체면 선배들이 톤 다운을 시켜줍니다. 100이면 100 해줘요. 왜냐하면 알거든, 선배들은. 여기서 톤 다운을 하는 것이 걔한테도 좋고 그 결국에 아티클을 읽을 독자들에게도 더 설득력을 가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톤 다운을 시켜주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삶의 지혜여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후반부에 굉장히 많아요. 스킬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되는 것들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축지법 관련된 맞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되게 정답이거든요. 맞아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냄비 같아서 이게 빡쳐 있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그럴 때는 잠깐 도망갔다가. 맞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아빠가 화가 났잖아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설명을 해봐야 그냥 싸대기만 맞아요. 근데 도망가는 거지. 일단 아빠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 그리고 아빠가 이 자식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걱정할 때쯤 들어오면 그게 너무 중요한 거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이제 심하게 얘기하시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이제 가졌던 어떤 평정심을 잃고, 평정심을 잃으면 자기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화가 났다가 다시 이제 화가 잦아들면 반드시 헌자타임이 옵니다. 사람이 똑똑해져요. 아까 내가 과했네.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 그럼 그때쯤 와가지고 뭔가 조곤조곤 설명하고 미안하다. 내가 이런 사정이 있었다. 100이면 100. 다 되게 스무스하게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싸움의 기술이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뭐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같은 걸 적어놓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책을 봤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한 차원 높은 얘기가 맞아요. 담겨 있었고 책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 제목을 보고 뭔가 기대했던 사람이 실망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의 그 말씀하신 축지법이 중급의 마지막이잖아요. 네네. 사실 고급 기술이라는 거지 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다 그런 얘기예요. 도망간다, 눈치껏 버틴다. 이게 네. 어쨌든 그 처음에 초급에서 싸움을 해야 될 자리, 네. 때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무르익지 않으면 싸움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싸움이 될 상황에 있어야 네. 제대로 이걸 맞닥뜨려서 이제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또 하나 이 책이 흥미로웠던 게 보통은 이런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 쓰러진 사람을 또 찌르지 않는다. 그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정도에서 끝날 텐데 이 책은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쓰러졌는데 또 찔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동적 혹은 방어자의 입장에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금기시되는 공격들을 당했을 때 그때는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그 좋은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싸움의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대응할 때 이렇게 대응하라가 아니라 우리 싸움의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가.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네. 처음에는 뭐냐 비판을 해요. 그게 곧 인격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비아냥 또는 경멸이 되고 이 다음에는 존재 자체나 신념에 대한 공격이 되고 나중에는 네네. 존재의 바탕에 대한 공격이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 났을 때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처음에 뭐 누가 잘못했니라고 일단 내려.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보면 왜 반말이세요? 그쵸, 이제 이런 식의. 나이가 몇 살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남녀가 싸울 때 부부싸움에도 왜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 남자는 그냥 화가 나면 나가려고 그래. 여자는 설명을 해. 어쩌고 저쩌고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어떤 우리 주변의 흔한 패턴들이 왜 그렇게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그 패턴 속에서 있을 때 그게 상대방과 나의 마음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되게 부당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걸 다시 나한테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비춰져서 이게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가 싸움을 많이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나는 이 단계에서 어느 순간에 빠져나오는 기술이 약간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저는 별로 참는 유형이 아니거든요. 제 캐릭터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막 마음속에 무슨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막 담아두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왜 난 싸움을 안 할까? 그게 내가 나의 어쨌든 욕망이나 이런 모든 게 있을 텐데 보면 어느 순간 진행을 하다가 딱 어떤 순간이 오면 이 순간에 이 타이밍에 이걸로 전환될 것 같아. 그러면 발을 뺀다던가 아니면 화제를 돌린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몇 가지의 기술들 그다음에 저만이 가진 노하우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이제 반성하게 된 부분은 아까 제가 잘 몰랐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싸울 때 이런 기술을 쓰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한 게 저는 되게 상대가 빠져나갈 틈을 안 줘요. 너무 완벽하게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싸움이라고 그 싸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싸움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뭔가 잘못된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거를 명확하게 구현해서 설명하는 편이거든요. 퇴로를 안 주는구나. 글로 그것도 전 말로 잘 안 해요. 어떻게? 그래서 약간 상대가 맞는 얘기인데 답장을 별로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 받아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거의 약간 전쟁터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참수당하는 느낌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뭐 어쩌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데도 그걸 수용하거나 수긍하기보다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이거 읽으면서 네, 퇴로를 안 준다. 빠져나갈 틈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치사한 공격 방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내가 이건 내가 그냥 완전히 100% 1에 변수도 없이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일 때 들어서서 마치 네가 다 잘못한 것인 양처럼 이렇게 요건 요렇고 말은 조곤조곤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그러니까 상대가 어쨌든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보다는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런 반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됐어요, 진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이제 싸움의 기술이잖아요. 진짜 고수는 나의 남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또 이렇게 사실은. 칭찬 타임으로 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기보다 제가 예전에도 애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관계가 우리 남편과는 되게 달랐는데 뭐가 달랐을까를 사실 이제 혼자 막 점검해 봤어요. 옛날에는 주로 제가 참았던 것 같기도 하고 참다가 한 번에 터뜨리면 파국인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가 거의 끝에 이제 가는 거고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처음은 그게 싸움을 안 받아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진심으로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는 순간 공격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마 그 해결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무슨 내가 무슨 책을 읽고 그래 모든 문제는 해결의 관점으로 봐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남편의 마음과 뭐랄까 그 곤란함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센 척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아 얘를 더 궁지에 몰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될 수 있게 도와줬던 건 사실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상대편의 능력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그걸 제가 보고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김느낌님께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많은 얘기 많이 다뤄지는 이제 싸움이라는 게 내밀한 1대1의 얘기잖아요. 근데 김느낌님이 이제 많이 싸움을 하시는 이제 그걸 보면 일단 광장에서 그렇죠. 많은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때로는 구경꾼이었다가 때로는 이제 거기 참여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툼을 벌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도저히 특히 요즘의 제 정서 상태로는 도저히 못할 일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거는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재밌는데 뭐가 재밌냐면 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게 제 페이스북에 굉장히 경론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저는 제 페이스북이 굉장히 조용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사람들이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없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싸움이라고 보는구나. 그래서 이제 일단 저의 장점은 제가 생각할 때 일단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지만 결국에 얘기를 잘 나누다 보면 서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야라는 그 막연한 기대를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배경이 뭔지를 넘겨짚어 보려고 고민해요. 그래서 그런 게 맞는지 일단 확인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그게 100% 맞을 리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큰데 그게 사실은 그 비결인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비결. 그러니까 뭐 보통 하다 보면 보통은 뭐 제가 이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진다고 해서 제가 막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거나 괴멸적인 타격을 입는다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 내 의견을 관철하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너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네 얘기가 더 맞으면 뭐 네 얘기 맞는 걸로 하자 했는데 이제 나중에 까보면 이제 제 얘기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그나마 있다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말이 통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이 키보드 교환이고 말이 또 통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이 태도가 굉장히 뭔가 이 공동체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제가 대하는 게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저의 싸움의 기술이기도 한데 저는 이 사람이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제일 먼저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네,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SNS에 뜨는 제 이름만 봐도 오줌을 지릴 정도로 뭐라면 이게 심리적인 타격을 주죠.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어요. 네, 대부분 정말 없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정말 없고 근데 막 그러니까 왜 이제 박알라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글로 할 때 퇴로를 주지 않는다고. 근데 저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 다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헤아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퇴로를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퇴로를 주지 않죠. 저는 이제 김느끼님이 거기서 싸움을 할 때 김느끼님이 가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늘 관찰자거든요. 김느끼님의 그 싸움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전장을 안 가려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이제 그 공간에서의 싸움이라는 게 저 사람의 전장과 초식을 우린 다 알아요. 너무 예측 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김느끼님 아는 분들도 가끔 이거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결론에 대해서 특히 뭐 그렇죠. 글이야 읽어보면 되는데 약간 뭐야? 왜 예를 들면 내가 예상한 것과 반대 네. 진영의 결론 같은 걸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좀 흥미롭죠. 네. 그래서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사실 근거를 잘 안 읽어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나 이 편이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런 다툼의 판에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그냥 지나가는 건데 내 편이다. 아니다 그러면 친구 끊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김느끼님의 부분은 아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언뜻 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 되게 말도 안 되는 명제를 가져와서 그거를 설명하는데 가끔 뭐 이거는 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듣는 친구들의 표현인데 되게 약 팔듯이 얘기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인권 관련한 내용. 천부인권 전 싫어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인권은 천부적인 거고 당연한 전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당연하면 사람들이 인권 가지고 이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거는 내가 나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대상이지 이걸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이제 일말의 안도감이 생기고 이게 당연하지 않은데 이게 왜 당연한 거야라고 설명을 해봐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없거든요. 사실 인권이 당연하다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 합의했다라는 거 말고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대학 교육 과정을 거치면 인권은 뭐 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배우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는 약간 이런 이제 얘기들 말다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바갈라디님 같은 이제 관전평이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싸움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싸움을 하면 할수록 그게 이제 황주근이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그 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상하게 변질되기 전에 피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싸움이라고 하는 게 사실 품격 있는 싸움은 네. 이렇게 딱 그 멋있는 일합을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 네. 바운더리가 있는 거고 네. 거기서 뭐 누구 뭐 딸 인질 잡고 뭐 개싸움으로 가게 되면 누가 봐도 이제 보기 싫은 약간 그런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품위 있는 싸움을 잘하는 거, 싸움을 네.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싸움이라는 말에 대한 우리의 거부감 그렇죠. 때문일 뉘앙스 것 같아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른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린 그걸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표현하죠. 근데 싸움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상처 입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 의견이 아니라 상처일 때 우리가 보통 그거를 싸움이라고 그렇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싸움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토론이라는 게 싸움이 아닌 토론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정말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도움이 되는 어떤 과정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의 각자의 초식이 조금 다르거나 낯설어도 그것을 품격 있게 정말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 형식과 그 상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더 힘들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네. 말씀 지금 상처 얘기해 네. 주셨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일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서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네.
내가 시게 때려가지고 제가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내가 뭐 날 때부터 혈우병 환자여서 한 대 맞았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세게 때리지 않았는데 피가 내 사정으로 내가 상처를 되게 잘 받는 타입이어서 상처가 났다고 하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묻기가 사실은 좀 애매해지는 거죠. 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좀 그렇게 약한 포인트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 이 책의 일부에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잘 구성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여러모로 생각해볼 주제들이 많은 책이었는데요. 다행인 건 뭐 어쨌거나 싸웠으면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큰 해를 안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한국 사회의 큰 정서예요. 뭐 이유 여하 막론하고 일단 싸우면 일단 이기고 나서 다음을 생각하자. 이런 게 정말 강력한 정서이기 때문에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하여튼 이 싸움의 의미에서부터 우리가 싸움의 여러 가지 태도, 방법들, 싸우고 난 이후의 이야기들까지 총체적으로 좀 생각해볼 만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후다닥 1수에서는 샨티 출판사에서 나온 정은혜 저자의 책 싸움의 기술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71회 때 또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